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한 이 고대 문명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파라오의 무덤부터 잃어버린 보물까지 이집트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 멋진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최근 고고학의 발견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what 깊이 researchers from 1300m가 Spain have 넘는 discovered. 고대 They 터널에 관한 managed to 소식이 그렇습니다. 이 터널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무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터널의 설계가 그리스의 주빌러스 터널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탐험하는 것은 긴장감과 흥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한편 스페인 연구자들은 쿠베트 엘하바 묘지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동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묘의 입구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고 있으며 태양빛이 비추는 위치는 통치자 에레파한의 조각상을 위한 자리로 Speaking of 보입니다. ancient rulers 이 and other historical 통치자는 figures, let's 기원전 remember Nefertiti. 1830년경 제12왕조 말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덤의 주인은 헤카이 하나 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재생의 개념을 반영하며 동지를 기념하는 행사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상징하며 고인이 된 통치자가 내세에서 부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통치자 중에서 네페르티티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개혁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개혁의 주도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반신상이 1912년 고대 이집트 도시 아크헤나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크헤나텐은 파라오 Personally, I wonder why the 아멘호테프 statue of Nefertiti 기원전 doesn't have a broken nose. 1350년경 세운 도시입니다. 도시가 파라오의 사후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네페르티티의 조각상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유일한 결점은 머리 장식과 귀 손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조각상이 왜 코가 부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조각상에서 코가 손상된 사례가 있는 가운데 이는 조각상이 신령에 의해 힘을 얻으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과 관련이 Not long ago, 있습니다. in 2020, 또한 Egyptian 2020년 scientists discovered 이집트 something new 과학자들은 and unexplained. 새로운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을 가진 여러 개의 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들은 이전의 것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 관은 고유한 디자인으로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의 발견은 특정 부족의 관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If we 개인의 don't stray 개성을 too far from this 드러내고자 topic, there's 힘을 another 보여줍니다. interesting discovery. 또 다른 Egyptian 흥미로운 scientists 발견은 카이로에서 30km 떨어진 사카라 대묘지에서 수백 개의 고대관과 40여 개의 금신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부 무덤에서는 미라도 발견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공개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보여졌습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 팀은 그의 무덤에서 고대 악기 파이프를 발견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중 하나는 목재와 은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구리와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악기들은 일련의 신비로운 사건을 일으키며 고대 예술의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1966년에 이집트에서는 250개 이상의 미라가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은 헬레니즘에서 로마 시대에 바하리아 오아시스 귀족에 속합니다. 금속 재료의 사용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악어는 수원신 소베크의 상징으로 나일강의 홍수와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악어도 미라화했습니다. 쿠바트 엘하바 악어 무덤은 독특한데 이는 무덤에서 오직 동물 미라만 발견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라화된 동물과 새들은 중요한 제사장의 장례 용품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은 우샤비티라 불리는 작은 장례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모든 무덤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서민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덤의 어둠 속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 개인이 오시리스의 하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파라오에게 복종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를 위해 노동해야 합니다.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이집트인들은 관 안에 작은 조각상을 두면 그 운명이 피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의식적인 인물로 다른 귀중한 유물들과 함께 무덤에 놓여 오시리스 신에게 바치는 메시지와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수천 년 후 이 조각상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수백 년간의 모래 속에서 발굴된 후 박물관의 전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메라가 이 조각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나요? 이 조각상들이 살아났다면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일까요? 다음 이미지는 4500년 된 나무로 만든 청동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상은 제4왕조 말기부터 제5왕조 초기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의 문인과 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860년 사카라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사실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조금 덜 흥미롭지만 중요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16m 길이의 파피루스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죽은 자의 책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00년이 넘는 문서는 사카라의 조세르 계단 피라미드 남쪽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보존 작업은 완료되었고 파피루스의 내용이 번역 중입니다. 다음은 고대의 독특한 보드게임인 세넷입니다. 이 게임은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과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보드에는 30개의 정사각형이 있으며 플레이어는 다양한 형태의 말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게임은 서양의 더블 롤 게임과 유사합니다. 플레이어는 평평한 나무 막대를 던져 이동할 숫자를 결정하며 목표는 상대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마지막 몇 걸음이 마치 영혼의 내세로 가는 힘든 여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점에 있습니다. 보드 하단의 상형 문자는 오시리스의 심판으로 가는 위험과 유혹을 암시합니다. 람세스 둘세는 유명한 파라오로 그의 무덤을 찾는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망 후 무덤에 안장되었으나 독을 당했고 제사장들은 그의 미라를 여러 번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1881년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발견하고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이 강력한 파라오는 이집트의 기준으로 보아 꽤 잘생겼습니다. 역사 유적 외에도 이집트의 자연 경관은 놀랍습니다. 화이트 데저트는 독특한 석회암 지형과 환상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며 블랙 데저트는 검은 화산 물질로 덮인 모래 언덕으로 알려져 있어 두 지역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집트 오아시스에서 발견된 특별한 미라는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미라의 매장 방식과 사용된 재료는 다른 미라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아직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람세스 둘세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의 주요 조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각상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람세스 둘세의 얼굴 특징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대칭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점은 아닙니다. 이 조각상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철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3000년 전의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얼굴은 원시적인 정을 사용하여 화강암에 조각된 것이며 완벽하게 대칭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나요? 사카라 묘지는 이집트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그 역사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의 지하 통로가 전통 이집트 왕조 역사와 시간선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곳의 주요 통로와 화강암 관의 역사가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틀란티스 시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시리스의 무덤은 한때 신화로 여겨졌으나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가 표준 묘지 설계로 확인되었으며 현관과 여러 개의 지하실이 포함되어 있고 도난 방지 덫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묘지는 아비도스의 재생 신전과 유사하며
중심에는 주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 중 하나로 그 코 손상 원인에 대해 과학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코의 손상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상을 누가 왜 파괴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32년 이집트 지질조사국의 측량사 패트릭 클레이트는 소드 고원 사구에서 크리스탈을 발견하였고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과학적 수수께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현상이 사막의 모래 온도를 3300도 이상으로 높여 유리 같은 물질을 형성하게 했는가? 이 거대한 황록색 얇은 조각의 정체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거의 1000년의 역사 동안 7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했으며 많은 고대 문명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수많은 약탈과 파괴를 겪었고 기원전 48년에는 카이사르의 내전 중에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책들 중에 현대 인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을지, 심지어 피라미드 건축 방법이나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2017년 이집트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룩소르 근처의 히크압드 엘라 무덤에서 나무로 만든 가짜 엄지손가락을 발견하였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수일 수 있으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빛미라 계곡은 바하리아 오아시스에 위치해 있으며 카이로에서 약 420km 떨어진 관광 명소로 수천 구의 금빛 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의 장례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곳은 중상류층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은 우연한 사건에서 발견되었고 한 마리의 당나귀가 무덤 입구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그림 문자, 인장들은 벽뿐만 아니라 파피루스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 툴립 파피루스는 귀중한 보물로 여겨지며 그 번역에 따르면 파라오 투투모스 세세의 통치 기간인 약 기원전 148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은 신비로운 현상을 언급하며 UFO 목격 사건을 묘사합니다. 제22년에 하늘에서 46m 길이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나 궁전을 넘어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학자들의 주목을 끌며 외계 생명체 존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의 미지의 무덤을 발견하였고 차례로 닫힌 문을 열며 도굴자가 남긴 파편을 지나쳤습니다. 연구자들은 좁은 복도를 따라 깊이 들어가다가 무덤실에 도달했고 그곳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거대한 금빛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에는 석영암으로 만들어진 관이 있으며 그 안에는 투탕카멘의 금관과 금으로 덮인 미라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파라오의 초상으로 짙은 파란색과 흑요석 색의 눈, 그리고 빛나는 보석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로제타 석판은 고대 이집트 화강암 석비의 일부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숭배를 확립한 신성한 법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왕은 당시 열셋세였습니다. 이 비문은 기원전 1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민속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석판은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중 로제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몇 년 전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비밀의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급 레이더 스캔을 통해 이 길이 30m, 높이 2m의 방을 찾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두루마리 보관 용기가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 고대 파피루스를 보호하기 위해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파피루스가 고왕국 제4왕조의 파라오 쿠푸 통치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국가구조, 피라미드 노동자의 일상생활, 건축자재 운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높이 2m의 여신 세우메트 조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이 손상되었지만 이 조각상은 여전히 위엄을 발산하며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박물관 직원은
세우메트의 이야기를 전하며 만월이 되면 그녀의 화강한 무릎 위에 붉은 물웅덩이가 생기고 아침이 되면 사라져 미세한 흔적만 남는 현상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도시 옥시린쿠스의 모래 속에서 수천 개의 파피루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종교 드라마, 상업 등 다양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대 기독교 원고와 고대 문학 작품의 복사본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 이집트 문화의 풍요로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1825년 영국의 이집트학자 제임스 버튼이 발견한 무덤이 다시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은 이를 KV5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알려진 왕의 계곡 중 가장 큰 무덤입니다. 피라미드는 마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쿠프 피라미드는 실제로 에너지 집중기로서 200에서 600m 범위 내에서 전파를 방출, 흡수 및 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투탕카멘의 단검은 운석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사용된 것이었으며 운석 금속은 의식 도구와 장신구 제작에도 사용되어 장인의 높은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금속의 사용은 유럽의 철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굴된 무게수톤의 검은 화강암 관이 5m 깊이에 묻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특이한 형태와 꼭 맞는 뚜껑은 네트워크에서 공포의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주민들은 이 관이 전염병 바이러스나 조상의 저주를 품고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관을 열었을 때 강한 악취가 나서 작업이 거의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관 내부는 젓갈색 진흙으로 반쯤 채워져 있었고 액체가 서서히 제거됨에 따라 바닥에 뼈가 점차 드러났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액체의 성분, 출처 및 용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이 발견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